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소자의 특성을 본다거나 소자 분량을 체크한다거나 소자를 분류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될 텐데요. 그런 연습으로 몇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카글이라는 그런 데이터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한 예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카글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코스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는 그런 컴피티션도 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그 데이터 소스로 제가 들어가서 좀 검색을 좀 했습니다. 검색을 하고 그 데이터 소스로 한 2개 정도 찾아봤는데 이런 UCI 이제 UC 얼바인에서 반도체 공정에 관계되는 데이터셋을 하나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데이터의 이제 다변수 방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웨이퍼의 다이의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의 NPN 트랜지스터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이 반도체 공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터를 보고 다변수를 통해서 이제 1567개의 그런 어트리뷰트가 591개의 파라미터인 거죠. 제가 앞서 베타 F, VA, IC 뭐 이런 것들이 스파이스 파라미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디퓨저 랭스라든지 캐리어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더 기저에 깔려 있다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591개 정도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걸 통해서 분량과 그다음에 괜찮은 것들을 마이너스 1과 1로 표현을 해서 그런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쉽게도 미싱 밸류가 있어서 이제 빠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CSV 형태로 여기서 다운로드하게 되면 CSV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 CSV 파일을 디렉토리에 딱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미싱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패스 페일 이제 이 소자가 591개의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어쨌든 얘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 소자가 패스다 이 소자가 페일이다 이거를 1, -1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겟 센서 예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보면 여기에서는 겟 센서가, 겟 센서 어레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에 따라서 14개의 메탈 옥사이드 겟 센서를 이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CO, 일산화탄소의 분위기에서 노출된 가스의 변화, 14개의 센서다. 라고 해서 577MB 돼 있죠. 이 데이터 세트를 논문을 쓰면서 이 화학 약품을 탐지하는 그 플랫폼으로서 논문을 쓰면서 이거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2018년 여기 논문인데 이거를 사이테이션 할 때 이 데이터 썼다 이런 거를 코멘트를 하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누가 도네이션 했다라는 게 이제 딱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 데이터셋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겟 센서가 CO와 습기가 있는 공기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고 종속 변수는 바로 센서 저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카글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링크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UCI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Data 공정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 소자의 패스 페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요.
이런 그 분포를 박스 플랫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우리가 가우시안 형태로 표현하는 게 될 텐데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는 점선이 되어 있으면 요것은 전체에서 50 순위를 매겼을 때 절반에 해당되는 등수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메디안 값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 요 위에 박스에서 위에는 상위에서 내려가서 25% 아래에서 75% 되는 75% 위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박스는 25%입니다. 요 사이에는 그러면 전체의 50%를 대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끝에, 요 바운더리, 요 끝에 맥시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기서 90%나 95%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최대 맥시멈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운더리를 표현하고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아웃라이어라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그 아웃라이어 되는 그 바깥에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표현하고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쉽게도 이 데이터들이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미싱 밸류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측치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한번 제가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운을 받아서 넣어놓은 게 이제 데이터 소스를 지금 UCI 세미컨덕터 세콤으로 되어 있는데 요 CSV 파일 있죠?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요 데이터 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판다스를 이제 우리 많이 쓰니까 input 판다스 spd 하고 그 CSV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세콤에서 CSV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DF의 세콤에 잘 안 보이죠? 제가 크게 확정했습니다. 세콤의 read CSV 하고 방금 경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자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면 CSV 파일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아까 분명히 이런 동안에 살짝 보면요. 591개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 패스페이드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지금 dfseco is not defined. dfseco data frame. 잠깐만요. 제가 안 했나? 저기 잘못했네. dfseco 이게 아니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PD죠, 그죠? 판다스, 이걸 왜 되죠? 이제, 여러분 여러분 보면 다 알 것 같은데요. 이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실수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df secom sed 보통 이렇게 하면 5개 정도 보여주죠. 여기 보면 바로 0부터 타임이 있고 0부터 시작해서 582, 583 어디까지 할까요? 584, 585, 589니까 여기에서 0부터 589죠.
0부터 589니까 590개에다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보면 591개의 출입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1개가 시간이고 590개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변수가 되고, 그리고 종속 변수가 이제 패스 페일 -1, -1, -1 돼 있으니까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소자인 경우는 fail이었고, 요 세 번째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소자는 패스였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소자가 패스고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소자가 fail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럼 요 0, 1, 2가 뭔지는 모르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스파이스 변수에서의 VA이고 IC이고 베타 F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캐리어 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디퓨즈 랭스라든가 더 근본적인 파람들 들어와 있으면 이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크게 독립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간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은 또 여기서 또 그 만든 시간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f 세콤 돼 있는데 df 요거에 이제 칼럼이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이렇게 칼럼 이름을 쭉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랭스 592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 전체 쉐입을 한번 요게 차원을 보면 우리 쉐입을 보는 게 나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행이 1567개고 컬럼이 592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요 안에 있는 스프레드시트에 정보를 보고자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1567개 엔트리가 되고 컬럼이 592 이고 타임부터 제일 첫 번째 타임이었죠. 마지막에 패스페일까지였고, 데이터 타입이 590개는 플로트 64였고 1개가 인티저, 요거는 이제 패스페일 1이 패스고 -1이 페일인 거고, 오브젝트 1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시간이겠죠. 실제 메모리가 7.1MB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이런 그 컬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각각 컬럼이 많은데 프레임이 각각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를 볼 때 디스크라이브 제가 디스크라이브 그러면 각각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 쭉 볼 수 있거든요. 0컬럼은 이제 1561이 평균이고, 총 1561개고, 평균이 3014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73이고, 미니멈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 50%, 75%, 맥시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0, 1에서는 컬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블록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0, 1, 2, 3, 4, 카운트, 민, 맥시멈, 이런 부분을 따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1번 있잖아요. 그죠? 이 파라미터가 1이 있는데, 1이, 전체 1560개고, 평균이 이렇게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되는데, 아까 1을 보면, 2564, 2465.1, 뭐 이런 값들이 있을 겁니다. 값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패스페일, 이것도 -1. 근데 전체가 -1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거 컬럼을 우리가 갖다 놓고 실제 값이 어떤 게 있는지 보려 그러면 df에 여러분 아는 분들은 연습하는 복습하는 생각하고 패스페일 하게 되면 여기에 전체 -1과 1이고 여기 이제 이런 가운데 유니크 밸류 유니크 밸류입니다. 유니크 밸류. 유니크 밸류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네요.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밸류 카운트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1463개고 1이 104개다. 아, 패스가 마이너스 1이군요. 패스가 마이너스 1이고 페일이 1인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값들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밸류 카운트 1번 한번 볼까요? 한번 1번인 경우는 1번을 볼게요. 한번 1번을 다 해보면 각각 같은 값이 3개, 요 값이 3개 있고 요 값이 3개 있고 나머지 한 개 한 개 쭉 되어서 요게 그 컬럼에 어떤 밸류가 있는지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값을 이제 노멀라이즈 시켜줘서 정규 분포 다르다 생각하고 표준값 있죠. 표준값으로 노멀라이즈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멀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개수였죠, 그죠? 요걸 빼면 자, 이걸 하게 되면 전체 3개인데 이 3개가 전체에 몇 프로가 해당되는지 우리가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퍼센트로 이제 볼 수 있도록 0.2%구나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켜서 전체 비율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를 유니크 밸류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니크 밸류스가 아니고 제가 섞여버렸는데 1 컬럼에 이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하게 되면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아까 패스페일 있었죠. 아까 패스페일을 한번 볼까요? 한번 패스페일, 요 패스페일도 유니크 밸류, 유니크로 보면 이걸 유니크로 보면 이 값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1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이거를 전체 값으로 이제 어레이로 뽑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values 이렇게 해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요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수가 다 다르고 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df에 지금 세콤 여기에 이제 헤드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에 결측치들이 들어가는 거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주위의 평균으로 이 값의 평균으로 치환해서 없는 것보다 나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를 제가 UCI로 표현하고요. df 세콤에다가 이거를 fill NA not available 한 데이터를 여기에 df에 세콤 되어 있고 이게 mean value로 채우자. 그렇게 하고 df UCI의 hea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요. 처음에 df 세콤에 되어 있는 값을 이제 not available 한 그런 난 위치에다가 요 NAN 값을 이제 그 평균을 취해서 보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해서 보여지는데 581 되어 있는데 580은 난으로 되어 있었는 걸 가지고 97.934373이라는 평균값이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NAN 값 자체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결측치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누락된 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fill NA 요걸 먼저 했죠. 제가 누락된 데이터를 데이셔널 값을 채우거나 혹은 이제 요거를 민 값으로 채우거나 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이것처럼 drop NA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축을 아예 제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데이터가 싹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컬럼을 이제 예를 들어 drop NA 되어 있는데 axis가 1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행 단위로 되어 있어서 열을 전체 삭제하는 거고요. 그다음 axis 0 하면 행을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널이 누락되거나 이제 NA 값인 경우는 is null 해서 이제 요 어떤 값이 null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처리된 방법이 있어. 처리된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분포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581, 582, 583, 584, 582 되는데 제가 방금 이 결측치를 채웠습니다. 581 채우거나 채운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여기 값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587, 588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587과 588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x 값을 df에 이제 UCI에 587 하고 588 인데 이거를 x를 보면요, 이런 값이고, 그 다음에 y 값을 제가 df에 UCI에 588 이렇게 선택을 해서 y를 588 누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요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x와 y 587번째 컬럼하고 588 컬럼에 요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데이터 컬럼이 있으면 데이터와 데이터가 과연 동일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b.5 플러스 xplt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 y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플롯에서 스캐터 그림 그려보면 되겠죠. x에 y 해서 plt show 하면 그림 이 둘 사이에 관계가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보니까 587, 588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컬럼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직선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선형 회귀방을 써도 되고, 여기서 라인 리그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sci by의 import에 라인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모듈이고, 할 때 이 리니어 리그레스 함수 여기 쓰는 게 있죠. 임포트엔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걸 뭐와 뭐를 하냐면 x와 y 요 두 개씩을 쓰고, 그럼 여기에서 m은 여기 기울기가 됩니다. s의 슬로프 요 변수의 기울기고, b는 의 인터셉트 두 개 딱 됩니다. 그럼 프린트 제가 m과 b를 해볼까요? 한번 여기서 여기 m은 %ef라 하고 b는 %f라 하고,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두 개 전달하는 m과 b 이렇게 하면 실행해 보면 요 m과 b가 요 xy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서 요 값을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언티픽한 그 계산에 m과 b 나오네. m이 0.317151이고 b가 이런 사형관계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스캐터 그림 하나 추가하면 되죠. 예, 플러스 하나 추가하고 하는데, x는 똑같고 m 곱하기 x 더하기 b 해주고, 컬러를 레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요, 보는 것처럼 직선이 딱 그어져서 선형 회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587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과연 전체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보면요, 우리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죠. df의 UCI 하고 587번째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러스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 kind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전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평균이 요 중심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거치니까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빈 콩깍지죠. 빈이 콩깍지죠. 콩깍지로 생각해서 np array 어디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0에서 0.08은 맞습니다. 0.08은 맞는데 여기서 좀 더 촘촘하게 0.002 이렇게 촘촘하게, 이거는 지금 0.01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0.08에 0.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여기다가 non-py s는 그 smp 해서 그래 보면 ins 여기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됐죠. 그걸 조금 더 이걸 0.04라 되면 콩깍지에 그 콩 속에 들어있는 좀 더 이런 넓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를 분포를 보면서 데이터 컬럼 사이에 코릴레이션 어떻게 되어 있고 데이터 그림에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가 감을 가지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를 10,4를 이렇게 좀 크게 키우던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제가 했던 이런 박스 플랫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를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히스토그램을 본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보면 df에 vci에 587에 여기에 플랫을 해주고 kind를 박스 플랫을 해보면 자 그러면 박스 플랫이 쫙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해볼까요 한번. 그리고 두 개가 딱 그려져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95% 여기에 결특치 이상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요 값은 메디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전체를 볼 때 어떤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는지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요런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가스 센서도 여러분 한번 보면 지금 우리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짝 볼 수 있게 살짝만 보겠습니다. 가스 센서 데이터도 살짝 보면요. 가스 센서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여기 독립적으로 됐을 때 해주면 되는데요. 가스를 PD 아까 실수했었죠, 그죠? CSV 이것도 CSV인데요. 제가 CSV 요거를 제가 여기 센서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10월 21일 된 여기 이걸 아무거나 이걸 5월 30일 이걸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경로를 복사해서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윈도우를 이렇게 패스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 데이터를 이제 실험에 쓰는 가스 데이터를 고맙게도 공개하신 분이 있어서 보면 여기서 humidity, temperature, flow rate, heat voltage 요게 실험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1부터 R14까지 14개의 값들이 저항으로 표현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결측치가 없어 보이고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해보면 여러분 import metplot에 LRE에 pyplot splt 이렇게 하고 스캐터 그래프를 쳤을 때 x 값을 그냥 바로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CO 가스를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CO X축을 가스 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걸 내려놓고 Y축을 Y를 이제 가스 센서 중에 한 개 할까요? 그래서 DF에 가스에서 요 R1 한번 볼까요? 한번 R1을 이렇게 해서 R1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PLT 바로 show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X축이 가스 농도가 바뀌는 것이고 Y축이 R1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좋도록 내가 X축도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Y축도 R1에 M5 이렇게 넣어주면 X축과 Y축도 다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스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하나의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가 퀄리티를 보는 데이터 혹은 특성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not available 한 그런 NA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요 값들을 앞서 fill NA로 해서 NA 값을 대신 채우는 경우, 그리고 그 값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하고 나면 사실은 값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걔를 채워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요, df의 UCI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채워진 거였죠. 이건 채워진 거였고 그 다음에 df의 요거는 셀콤은 요거는 NAN이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df의 셀콤에 이제 요거에 이걸 드랍 NA 해주고 엑시스는 전체를 한번 해볼까 하면 혹시나 열이든 다 그 열이나 뭐 아무거나 없어진 거를 다 본다고 치면 점 헤드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싹 다 해서 보면 하나도 없죠? 싹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시스 1로 해보면 엑시스 1로 하니까 지금 컬럼이 많이 줄었죠? 보면 570, 572, 574 되는데 not available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까 570, 89는 싹 사라지고 없죠. 컬럼이 줄어가지고 쉐입 자체가 54개의 컬럼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싹 다 삭제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운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누락된 값으로 대체해서 보여주는가 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값을 대체하는데 방금 보여준 것처럼 fill NA로 해도 되고요. scikit-learn에서 나와 있는 이런 함수를 써서 이제 그 소개를 채워서 여기서 미인 값이죠. 미인 값을 채워서 그 값을 대체하는 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그 보는 그런 할 때 제일 먼저 이 describe에서 전체 통계적인 게 어떻게 되고 이런 볼 줄 아는 거, 요거를 제가 예를 든 예를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하는 예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데이터가 이 붓꽃이란 아이리스 붓꽃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꽃잎의 혹은 잎의 길이와 폭으로부터 꽃 품종이 정해지는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반도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게 패스페일의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듯이 이 가스 센서는 이제 가스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저항이 바뀌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특성을 알 수 있듯이 이 붓꽃이라는 것은 이 이런 붓꽃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성을 분류해낼 수 있는가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예를 몇 가지 데이터 셋 자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이 카글 같은 데서 들어가서 데이터 셋을 다른 걸 한번 또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셋이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데이터 셋을 여러 가지 퍼블릭 데이터 셋을 한번 찾아보면 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 해피니스 리포트 이런 것들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문사회적인 그런 요소가 해당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방금처럼 세마이컨덕터나 이런 가스 센서는 IT적인 요소
해당 데이터셋도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는 그런 데이터셋의 종속과 그다음에 독립 이런 관점 생각해보면서요. 그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붓고 데이터셋과 조금 더 보는 것은 다음 파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